서울 성적지를 법문을 통해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눠보는 시간 서울 기연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오늘은 이번 서울교구 하선이 진행됐던 봉도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넓고 경치가 좋은 곳을 회관 장소로 건의하자 설치 대종사님께서 교단 상황과 금전적 문제를 걱정하셨다고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럼 터를 찾고 난 이후에 회관이 세워지지는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서울의 그 대종사님의 그 흔적, 그러니까 성적지라고 하죠. 네. 서울을 6코스로 제가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5코스까지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이령이 있는 그 코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길에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봉도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우이동이에요. 우이동. 네. 그 당대에도 그곳이 굉장히 그 멋진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좀 요즘도 멋진 곳에는 그 별 좀 들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곳인데 왜 이제 이곳에까지 가시게 되냐면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제 그 현재 있는 도남동 회관 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어떤 그 새로운 교화지, 어떤 교화지를 찾으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교화지. 예, 서울. 네. 근데 당대의 개념으로 보면 그곳 안이 경성이 아니에요. 이곳이 경성으로 아니에요.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군요. 그렇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머무르신 곳은 그 사대문 밖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다 서울이죠. 네, 하지만 크게 서울 넓어진 건가요? 예, 요즘? 그렇죠. 지금 서울 근교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네. 대종사님. 왜냐하면 서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해야죠? 상당히 약간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지리도 어느 정도 위치가 지명이 좀 바뀌어서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대종사님께서 사대문 근처에 그래도 터를 잡으신 거예요. 사대문 근처. 그래서 대종사님은 한 번도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 곳에서 사신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한 발자국만 건너가면 전기가 있어요. 바로 이제 경성에 포함이 되는 곳이니까.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창신동 회관도 그 낙산 그 성벽 밖이에요. 그리고 네. 도남동 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문 밖이거든요. 그래서 사대문 밖이죠. 옛날에는 그 사대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경성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좀 확대되는 거예요. 용산 이런 지역으로 확대된 거예요. 옛날에는 왕십리 이런 것도 서울 밖이었지 않습니까? 용산은 물론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대문 바깥에 이렇게 그러나 조금만 그냥 한 발짝 넘어가면서 그 사대문 아니죠. 네. 예, 그곳에 계셨는데 이제 그러시면서 새로운 교화지를 물색해서 그런 논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위해서 또 답사 같이 다니기도 하시고 네. 이런 와중에 일제가 대종사님을 지금 불법연구회 원불교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황도불교로 천황 밑에 불교로 일본의 그 일본 군국주의에 그 찬성하고 협조하는 그 불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을 뵙고 거기 충성맹세를 하는 의식을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가라. 일본 초청을 이제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을. 예. 네. 근데 대종사님이 차일차일 미루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부산에 가세요. 부산 가서 일본 넘어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시면서 안질이 걸리세요. 병이 딱 나시는 거군요. 대종사님 이게 보면 우연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계획적이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계획성이 너무해요. 안 가기 위해서. 네. 안질이 걸리면 이게 안질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 안질 걸린 사람을 갖다가 천황이 네. 그 일본 천황이라는 그 지배자가
예?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죠. 예, 전범의 그 아주 그 주범인 이 지배자가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 예, 대종사님 그 일본행을 취소시켜 버려요. 자기들이.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참 재미사람 참 평범하시면서라도 그건 어찌 보면 기적이죠. 네. 사실은. 이러시다가 그 병을 거짓으로 할 수도 없는데 딱 안질에 걸리셨고. 예, 안질에 걸리시고.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총구로 오셔서 바로 경성에 올라가셔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오니까 이제 황정신행님 같은 분들이 막 오셔서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황정신행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외곽에 있는 땅들을 많이 사셨던 분이에요. 돈이 많으신 재력가죠. 좋게 보면 좋게 보일 수 있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사신 땅이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안 사는 땅. 안 사는 땅을 거의 많이 가치가 없고 길도 없고 막 이런 땅을 이렇게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사셔요. 그런 땅들을. 그 부근인 강익하 씨가 경성 8대 부자 사업가 중 하나였어요. 야, 네.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땅들을 그리고 또 황정신님도 본인도 원래 또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사기 때문에 현재의 이 지역 그 우이동 현재 이 지역을 잘 아세요. 이 우이동에도 땅을 갖고 계셨던 우이동 건너편에 주로 갖고 계셨죠. 건너편에. 예, 네. 지금 송추 그쪽에. 그런데 이제 거길 가서 보시다가 여러 곳을 다니셨나 봐요. 네. 그러다가 지금의 이 자리 딱 지금 봉돌 거기 현재 보면 가 보시면 네. 소태산 대종사 성적비라는 비석이 있어요. 이게 그때의 현장을 아셨던 분들이 여기에 고중에서 세웠던 곳이에요. 네. 이 위쪽쯤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자리가 좌총령 우백호로 참 그 잘 뻗어 있는 이만한 터도 드물다 하면서나 장차 수도도량이 될 것이다 하고 이곳을 점지를 했는데 이제 팔타오님이 살려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일본인 땅이에요. 일본인 땅이었구나.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네. 우연찮게 이제 그 상사님과 인연이 있었던 분이 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이 이제 봉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자리 잡게 돼서 향후 아마 시간이 갈수록 네. 이 땅은 대종사님 말씀대로 수도하는 도량으로 네.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수도하는 도량으로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정말 이게 원래 일본인의 땅이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 원불교의 부지로 매수가 이렇게 된 그 인연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성자들이 하는 일은 우연자연하게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네. 서울 지역의 교화지를 물색해서 찾았던 땅이라는 것이죠. 이 그렇죠. 지점이 가장 네. 중요한 지점이고 그때 당대 대종사님께서 성북동 네. 이쪽도 많이 다니셨대요. 성북동에서 저도 성북동 쪽에 한영훈 선생님 계셨던 그쪽도 이렇게 가보면서 대종사님은 어디를 아마 가보셨을까 하고 상상을 하면서 가보기도 했던 그런 겁니다. 네. 이왕이 서울에 가면 북한산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도봉산도 가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쪽 그 대종사님이 혹시 거니실지 모를 이 우이동 쪽을 해서 네. 오봉 이 도봉산 쪽 이쪽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원불교인으로서는 소중한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이 서울에 있을 이 교화지로 물색하신 그 장소, 훈련의 도량, 우이동 쪽으로 이 발걸음하셔서 대종사님의 맑고 훈훈한 기운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부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대종사님께서 경성 회원들이랑 이 남한산성에 간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인데
이게 흥미로워서 질문 드려요. 보온 물통을 조심하지 않고 흔들고 가는 회원에게 대종사님께서 주의를 줬지만 나중에 물을 따르려 하니 유리 조각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과거 보온 물통이 유리병이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물증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네. 그 근대 문명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하고 형태적인 아이디어는 많은 것들이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세련되고 더 발달돼서 그렇지 네.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런 기발한 것은 아이디어. 거의 비슷하게 그때 근대 문명에서 많이 탄생했던 것 같고 남한산성에도 그 대종사님께서 가셨던 기록이 있어요. 네. 아마 기록 바깥으로 많을 거예요. 대종사님은 우리가 생각한 같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교화지에도 물색하시고 둘러보고. 예, 서울에 오신 이유 중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견문이신 것 같아요. 견문. 네, 견문 중요하죠. 네. 그 특히 물질 문명과 새로운 시대 또는 정치 상황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견문하기 위해 서울에 많이 오셔서 그러면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는 곳도 가보시고 네. 그중에 기록돼 있는 것 중 하나가 남한산성에 가셨다는 겁니다. 영화도 나오잖아요. 남한산성. 네, 남한산성.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네. 가시는데 아무래도 가면 이제 뭘 싸갖고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것을 소풍이라고 소창 간다고. 소창간. 소창 간다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도 싸가고 뭐 쓰는데 딸랑딸랑 들고 가다 보니까 그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안에 이제 보온하려고 유리 이렇게 보온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보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게 충격에 깨졌나 봐요. 아무래도 그게 깨질 것 같은 게 막 흔들면 그렇죠. 대종사님께 조심해라고 하는데 계속 조심을 안 하니까 대종사님도 이것 보면은 네. 어떤 그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한테는 환경이 나무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말하지 끝까지 그 못하게는 안 해요. 그 이런 거 보면 대종사님도 인연 따라서 관계 따라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만일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그랬으면은 그거 네.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말했겠죠. 엄청 화내시고 막으셨겠죠. 그렇게 하면 그 깨지니까 그러면 되겠냐 하지만 그런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분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안에서 네. 결국 유리 조각이 깨졌잖아요. 예. 아마 깨달음을 얻으셨지 않으실까 예, 그럼 이제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또 사람들은 태가 안 나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안에서 깨지니까 대종사님께 신통으로 이렇게 또 뭐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대종사님 그게 아니라 네. 이치상으로 이게 대종사님 참 그 중요한 것은 사리 간에 합당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층에 올라갔는데 네. 떨어져도 안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다친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으면 다친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대종사님이십니다. 그 과정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예.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안 가면 그러면 다친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도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인도상요법 네. 요즘 말로 하면 인간이 걸어야 될 길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이게 신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네. 네. 정말 우리 대종사님의 일화를 듣고 보니 현대 사회가 참 척박하다 하잖아요. 인간성이 사라진다고.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 인간성을 좀 되살리고 이런 마음 품성을 길러보는 마음을 한번 되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교무님. 네. 늘 재미있는 일화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